이른바 연비 과장과 관련해서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지금 소송을 제기하는 소송인단이 연비 부적합 차종은 정부가 리콜을 명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국토부와 제조사는 연비 과장은 자동차 안전에 중대한 사안이 아니어서 리콜 대상은 아니다 이런 입장인데요. 자, 지금 이른바 연비 과장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하고 있는 김웅 변호사를 연결합니다. 김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소송 모두 몇 명이 제기했나요? 지난 7월 7일 1,785명이 소장을 접수했고요. 예. 현재로 추가로 약 4,000명이 좀 소송 참가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대략 손해배상 청구 액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이제 국산차 2종과 수입차 4종인데 작게는 65만 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까지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연비 과장에 따른 기름값 주행 거리와 연비 오차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소송은 지금 이제 쭉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리콜을 명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시는 건 어떤 근거입니까? 자동차 관리법에 연료 소비율은 리콜 대상이라고 규정돼 있고 다만 리콜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조사가 리콜 면제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국토교통부가 이에 대해서 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예. 오늘 뉴스에 보면은 제조사나 국토부도 이 연비 소비율이 리콜 대상이 아니라는 그런 입장 하에서, 예. 제조사도 리콜 면제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근데 면제 신청 기간이 결함을 안 날로부터 15일이기 때문에, 예. 면제 신청 기간은 이제 도과하였습니다. 이미 지났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제 법에 의하면은 의무적으로 리콜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정부와 제조사는 연료 소비율은 리콜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건 어떤 근거예요? 도저히 저는 이제 정부와 제조사의 리콜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이 어떻게 가능한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명백하게 이제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아하. 저희 사무실에서 오후에 그런 이제 뉴스를 접하고서 저희가 그 법조문을 다시 한번 꼼꼼히 봤어요. 여러 명이. 예. 아무도 어떻게 그게 리콜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이 나올 수 있는지 도저히 아무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법 조항에 리콜 대상, 연료 소비율 이렇게 정확히 명시가 돼 있습니까? 예, 이제 리콜을 해야 한다의 단서 조항에 예. 연료 소비율 등은 리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고, 예. 바로 다음 항에 위 단서에 따라서 리콜을 하지 아니하려면 면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또 규정돼 있고, 또 바로 다음 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면제 신청을 한 경우에는 예. 국토교통부 장관이 판단해서 시정을 명하지 않을 수 있다. 즉 리콜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면제 신청이 없었다는 것이고. 예. 그리고 면제 신청할 수 있는 기간도 이미 지났다는 것이고. 예. 그런 주장에 대해서 무슨 답변이 없나요? 정부 측은 그냥 막무가내로 연료 소비율은 대상 아니다 이렇게만 주장하는 겁니까? 저도 이제 직접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고 그래요. 언론 보도로만 접하고 있습니다. 예. 이건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예. 외국의 경우에 이 연비 때문에 리콜한 사례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 리콜을 한 사례는 아직 없고요. 예. 리콜 단계 전에 제조사 측에서 자발적으로 보상한 건은 이번에 포드자동차 그리고 2012년 11월경에 현대 기아차 정도 3건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리콜을 할까봐 두려워서 자발적 보상을 한 거라 이거죠?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집단소송제의 어떤 리스크 때문에 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정확한 제가 사실 관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미국 같은 경우는 집단소송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게 없어서 손해를 본 분들이 개별적으로 다 소송을 제기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한두 명만이라도 그런 보상을 받게 되면 그 똑같은 차를 타고 있는 모든 소비자들은 다 보상을 같이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뭐 집단소송제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뭐 몇만 명이건 몇십만 명이건 다 소송을 참여하는 그 방법밖에 없겠네요. 예, 소송을 참여해서 승소해야만이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집단소송제가 지난 대선 때 모든 후보들 공약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2013년에 이미 그 법안이 상정이 되었는데 아직까지는 계류 중이었습니다. 만약에 작년에 통과되었다면 이번 연비 과장 사태에서도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그 소비자들도 이제 영향을 받을 수 있었겠죠. 좀 빨리 이 집단소송제 통과시켜서 그렇죠.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건이 있을 때 다른 소비자들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모든 대선 후보의 공약이었지만 결국은 기업 눈치 보느라고 통과 안 시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밖에 다른 이유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자, 리콜 정부가 반드시 이건 해야만 한다라는 주장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면 또 어떤 대응이 가능합니까? 현재 그 법에 의무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저희가 이번 소송에서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시정 조치를 이행하라 이런 식으로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소송은 제조사들을 상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손해배상 소송은. 예. 그럼 제조사한테 리콜을 해라라고 하는 것을 소송에 추가한다 이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이 원래 자동차 관리법의 리콜은 자발적 리콜이 있고 강제 리콜이 있습니다. 예. 강제 리콜은 자발적으로 리콜하지 않을 때 정부가 리콜 명령을 내리는 것이고, 예. 물론 이 리콜 명령을 내리더라도 이제 제조사 입장에서 명령에 따르지 않고 과징금만 부과받는 선에서 끝날 수도 있는데, 예. 저희는 자발적 리콜이라는 것도 리콜을 해야 한다는 이런 식으로 이제 조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 소송을 통해서 그 리콜을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의무를 이행하라라고 청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제조사에게 자발적 리콜을 하도록 청구하는 소송이다 이 말이군요. 예. 거기에 대해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 한번 받아보겠다 이 말씀이고. 그렇습니다. 정부를 상대로 강제적 리콜 명령을 하라라고 하는 소송 이런 건 준비 안 하고 계십니까? 그것도 이제 그 행정소송에서 이제 경황소송이라고 제3자가 그 리콜의 어떤 처분을 받는 제조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3자가 그런 그 의무를 이행하라고 행처분을 내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소송이 있는데 이게 그 경우에 이 소비자가 그런 걸 청구할 수 있는지는 좀 검토를 더 해봐야 됩니다. 까다롭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군요. 일단 자동차 그 제조사에 대한 이 자발적 리콜 이행하라는 소송은 뭐 별로 따져볼 것도 없이 가능하고. 예. 정부를 상대하는 소송은 소비자가 과연 그걸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조금 더 법적 검토해야 한다 이 말씀. 예, 그렇죠. 이건 소비자가 정부로 하여금 제3자에게 어떤 처분을 하라는 그런 소송이 되기 때문에 이런 소송의 경우에는 그 행정법에서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그 법률상 이익한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웅 변호사였습니다.